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회계정보 시스템 운영 두 번째 시간은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실습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보시고 같이 여러분들도 프로그램을 켜고 따라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따라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힘든 게 저희 이 수업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니터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니다. 괜찮겠네요. 아니다. 안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음성으로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폰 꽂고 소리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화면도 봐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동영상을 띄워놓고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시면서 화면을 보면서 다른 화면으로는 본인이 K랩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같이 입력도 해보고 메뉴도 확인하면서 이렇게 해야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컴퓨터 화면이면 이제 하나의 화면에 이거 두 개를 다 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모니터를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 더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예,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예, 조금 죄송하고요. 그러면 뭐, 알트 탭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시든가 아니면 화면을 좀 작게 해놓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아이고, 이거 미안합니다. 자, 일단 이거 이제 교재에 있는 예제예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회사 등록 화면에서 1번하고 6번, 그 다음에 8번, 9번, 21번은 기본적으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과목하고 가장 연관성이 높은 전산회계 1급이라는 자격시험 얘기예요. 그 자격시험에서 이 회사 등록하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근데 회사 등록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모든 내용을 다 입력해라 이렇게 나오진 않고요. 여기 중에서도 이렇게 1번 우측 화면에 보면 여기에 1번 회계연도 입력하고 뭐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고 뭐 숫자가 여러 개 있잖아요. 예, 숫자가 여러 개 있는데 1번부터 여기 7번까지 하고 뭐 8번하고 9번 그 다음에 21번 이후 뭐 요런 내용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입력해라 라고 자주 나온다는 뜻입니다. 네, 시험에 이제 관심 있으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는 요 퀘스천이라고 되어 있는 회사 등록 실무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어볼게요. 주 가톨릭은 컴퓨터를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다. 이제 우리는 떻게 가톨릭이라는 회사에 입사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예, 가톨릭이라는 회사에 입사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 회계팀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야, 우리 회사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재무제표가 뭔지는 알죠? 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영업처분계산서, 뭐 자본변동표, 재정원가 명세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대략적으로. 그러면 그런 표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필수적으로 분계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럼 분계가 뭐였죠? 예, 분계는 회사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라고 하긴 좀 그렇고 또 정확히 말하면 뭐라 그래요? 회계적 거래, 예, 회계상의 거래를 가지고 모두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록한 내용들을 계정 과목별로 모아서, 그죠? 그다음 그 계정 과목별로 그 금액들을 다 모아서 그거를 이렇게 구분을 하면 그게 이제 재무상태표도 되고 손익계산서도 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분계가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는 가톨릭이라는 회사에 입사해서 그 회사의 회계팀이고 그 회사의 회계상의 거래를 지금 분계하기 위해서 지금 요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회사인가 봤더니 나는 지금 컴퓨터를 제조 판매이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서 외부에다 파는 그런 중소기업 회사에 입사를 한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해서 여기 볼게요. 이렇게 요걸로 이렇게 표시를 좀.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하여 회사 등록 메뉴에 등록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회사 등록 메뉴를 활용해서 우리 회사를 이제 프로그램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기본 세팅을 하세요. 이런 뜻이구나. 회사 코드는 1000번으로 하고 회계 기간은 11기.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보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을 하나의 기수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1년 된 회사네요. 그죠? 얼추 11년 동안 유지되어 온 회사입니다. 회계기간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 대표 전화번호는 이렇고 팩스 번호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의정부 시에 해당됩니다. 라고 이렇게 기본 정보를 줬어요. 그 다음에 추가 사항에 또 뭐 이런 내용들을 뭐 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오류 입력 부분은 수정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의 내용을 이제 정보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표로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실제 실무에서 사업자 등록증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실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만나게 될 이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라는 곳에 등록을 하는 거고요. 등록하게 되면 이 등록번호 10자리를 줍니다. 그래서 10자리가 이렇게 찍혀 있고 이건 뭐 개인정보 때문에 좀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호가 뭔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식회사 뭐뭐뭐뭐. 그 다음에 그 회사의 대표자가 사람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업은 이 날짜에 했고 또 법인 등록번호라는 게 있어요. 법인 등록번호는 이런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주소 나와 있고 본점 소재지 주소 나와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업태하고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사업자 등록을 누가 확인해 줬냐면 서초세무서에 있는 그 서장, 세무서장이 확인을 해준 거고요. 이 날짜는 확인해 준 날짜예요. 이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해 준 날짜. 그죠? 예.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해 주면서 이 사업자는 이런 법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우리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확인해 준 날짜거든요, 이게. 근데 그 날짜가 곧 이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해 준 날짜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등록번호는 뭐고 법인 등록번호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힌트를 드리면 이게 만약에 법인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였다면 개인 등록번호라는 말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법인 등록번호라는 말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법인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였다면 개인 등록번호라는 말은 없고 사업자 등록증에 표시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 동일하지만 그게 힌트라면 이 무슨 소리일까? 생각을 해볼게요. 이 등록번호라고 맨 위에 굵은 글씨로 크게 써 있는 거는 이 세무서, 서초세무서에서 이 법인을 이 법인의 세금과 관련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부여한 번호예요. 그래서 이 등록번호는 세무서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만 이 번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요. 그리고 법인 등록번호는 뭐냐면 법인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우리 대표적인 법인이 뭐 삼성전자가 있죠. 근데 삼성전자라는 이름도 있고 로고도 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확하게 삼성전자라는 어떤 인격이 존재하는 건 아니죠. 눈에 보이는 인격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삼성전자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가공의 가상의 어떤 단체를 만들고 걔를 법인으로 하자.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이름을 부여하자. 그렇게 해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가상으로 부여한 그 인격체를 어떤 어,
하나의 독립된 그런 주체로 인정을 해주고 걔를 가지고 거래도 하고 그다음에 매출도 일으키고 뭐 막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약속한 게 법인이거든요. 법인이란 개념은.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금은 세무서가 아니에요. 더 넓은 차원의 법원, 더 정확히 말하면 법원 등기소. 어, 법원 등기소에서 이런 법인 가상이지만 이런 법인이 존재합니다라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표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공표를 할 때 어떤 특정한 번호를 부여해야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 법인 등록 번호는 법원 등기소에서 부여한 번호예요. 이 번호는. 그래서 이 법인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한다라는 뜻이고요. 이 법인이 만약에 사업 활동 같은 걸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이 등록번호는 발행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법인 등록번호 자체만 법인으로서 존재하고 있을 뿐인데 그 존재하고 있는 법인이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벌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럴 때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이 세무서에서 등록번호를 또 다시 부여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이게 사업자 등록증이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인 등록번호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다시 이거는 세무서에서 관리하는 등록증이고 법인 자체가 설립되는 거에 대해서는 법원 등기소에서 이러한 가상의 실체지만 법인이 설립됐습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는 거. 보통 정식 명칭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고요. 실무에서는 흔히들 등기부 등본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근데 지금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등록번호가 있죠. 예, 주식회사 뭐뭐뭐라고 법인을 하나 여러 사람들이 만들었으면 그건 실체는 없지만 법원 등기소에서 이 등록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성을 인정해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법인이 언제 생겼나 보면 여기 나와 있죠. 회사 성립 연월일 해서 2018년 10월 26일 이때 등기가 됐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여러 사람들이 우리 이런 실체를 만들어서 이 실체로 무언가 해보고자 해. 그러니까 이 실체를 인정해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거를 신청하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국가가 특히 법원이 그 실체를 인정해준 날짜가 회사가 성립된 날짜인데 그 날짜는 2018년 10월 26일 이렇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서 그 날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요 하단에 있는 이 날짜는 이 법인이 성립된 날짜가 아니고요. 이 사업자 등록증상에 요런 세무서에서 요 법인을 요렇게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 준 날짜에 불과합니다. 네, 이해하셨죠? 등록증과 법인 등기부등본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 내용을 굳이 알아본 이유는 저희가 이 KLF 프로그램에서 사업자 등록증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회사 코드를 입력할 때 회사 등록 메뉴에 이 내용들을 다 입력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한번 해볼 테니까요. 입력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켜볼게요. KLF 프로그램을 눌러서 켭니다. 그래서 종목은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전산회계 1급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드라이브는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사 코드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만들어 봤잖아요. 그죠? 만들어 보셨는데 혹시나 안 만든 친구들이 있으면 지금 회사 등록을 눌러서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실 테니까 요 회사 코드를 몇 번으로 하라고 했죠? 아까 1000번으로 등록해 달라고 했으니까 여기 숫자를 이렇게 1000번 치고 주 카톨릭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직 안 만들어 놓은 친구들 이렇게 만드시고요. 이미 첫째 시간에 내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봤던 친구들도 똑같이 여기에 그러면 이미 만들어 놓은 본인의 학번 뒷자리하고 그다음에 뭐 회사명 이름 이게 있겠죠. 내 이름이. 근데 이렇게 놔두시고요.
똑같이 회사 등록에 오셔가지고 이걸 동일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미 했던 친구들도 회사 등록에 가서 똑같이 요 밑에다가 이미 있는 거 빼고 신경 쓰지 마시고 1000번 그 다음에 주 카톨릭 그 다음에 구분은 지금 우리는 어, 법인 사업자를 법인 사업자를 가정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인으로 1번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용 미사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의 회사를 다 관리할 수도 있거든요. 원한다면. 그 중에서 폐업을 했거나 잠시 휴업 상태이거나 이런 회사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미사용 1번을 누르시면 되고요. 근데 대부분은 다 당연히 0번, 이 0번 사용을 눌러주셔야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회사로 로그인할지 선택할 때 그 회사가 뜨겠죠. 사용 상태로 되어 있어야 선택 가능하도록 뜹니다. 미사용으로 해놓으면 이제 회사 코드 선택해서 로그인하려고 할 때 미사용인 회사는 뜨지 않아요. 그 리스트에. 그러니까 사용으로 해주시고요. 자, 회계 연도는 여기 보면 11기라고 이렇게 11기. 그다음에 2020년 1월 1일. 그냥 요거 또 안 쳐도 자동으로 2020년 12월 31일 뜨네요. 네, 뜨고.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어디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죠? 여기 있죠. 131 81 47098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법인 등록번호도 여기 나와 있네요. 법인 등록번호 120171000328 잘못 입력했네. 아니요. 120171000328 네, 이렇게 입력하고요. 대표자명은 이대로라고 했습니다. 이대로. 대표자 주민번호는 여기에 입력할 수 없네요. 내용이 없어서. 그럼 건너뛰어야 될 것 같고요. 요 지금 기본사항 입력하는 거 요게 회사 등록 메뉴예요. 회사 등록 메뉴인데 아까 여기 우리 처음 프로그램을 아직 로그인하기 전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에서 하셔도 되고요. 회사를 다른 회사로 로그인해서 그 전체적인 메뉴가 보여지는 상태에서도 또 회사 등록 또 가능합니다. 네, 둘 다 가능해요. 대표자가 외국인이냐? 부를 선택하면 이제 여기서 여부가 뭔지 아시죠? 부는 no를 얘기하는 거고 x를 얘기하는 거고 한자로 여는 동그라미 yes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표자가 외국인이냐 그랬는데 부, 여 중에 내가 부를 선택하면 x라는 뜻이니까 아니다라는 뜻이니까 대표자가 외국인이 아니다라는 뜻이고 내가 1번 여를 선택하면 대표자가 외국인이라는 뜻이죠. yes니까. 근데 이대로라는 사람은 외국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아닌 걸로 한국 사람 같죠. 이름이 좀 특이하긴 하지만 그다음에 사업장 주소는 어떻게 입력하면 될까요? 사업장 소재지가 여기 경기도 의정부시 회룡로 17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편번호 검색을 쳐서 회룡로 177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회룡로 177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곡동 664네요. 신곡동 664번지인데 우리는 뭐 도로명으로 했으니까 그럼 입력 다 끝났고요. 본점 주소지도 여기가 맞나요? 동일하다고 보고요. 가정하고 본점 소재지 상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상동이란 말은 뭔지 아시죠? 상 위에 있는 내용 5번 그러니까 6번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는 5번 사업장 소재지 이거랑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상동은 제가 이런 기초적인 걸 왜 굳이 누가 상동을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생 여러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한 학기에 한 5명 정도는 몰랐습니다. 이 상동이라는 걸. 그냥 상동을 치더라고요. 동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제가 굳이 설명드렸습니다. 죄송해요. 자, 본점 주소지는 이렇게 같습니다. 사업장 주소지하고. 그다음에 업태를 입력해야 되는데 업태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보면 제조업 도소매를 하고 있어요. 제조업 도소매. 종목은요. 종목은 조금 더 세부 사항이죠. 제조를 하고 어떤 물건을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물건을 도매나 소매로 판매하는데
어떤 물건을 판매할지는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컴퓨터일 수도 있고 신발일 수도 있고 그죠? 뭐 핸드폰일 수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이 회사는 컴퓨터하고 전자부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매나 소매로 판매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에는 컴퓨터하고요 전자부품을 쳐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여기 요 정보 데이터에서 우리는 다 써먹었죠. 등록번호 썼죠. 예, 이대로 대표자 이름 썼죠. 안 쓴 거 하나 있네. 개업 연월일 2010년 1월 10일이네요. 예, 2010년 1월 10일. 그럼 개업 연월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 17번에. 예, 2010년 1월 10일. 여기까지 써먹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없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2010년 1월 5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된 날짜를 의미할 뿐이에요. 이 법인이 성립된 날짜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지만 성립일에 대한 정보가 우리 여기 교재에서는 딱히 없기 때문에 이 날짜를 이 카톨릭이라는 법인이 성립된 날짜로 가정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래서 성립 혹은 설립 같은 말입니다. 여기를 2010년 1월 5일로 써보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내용 다 활용했고요. 위에서 혹시 빠뜨린 거 있나 보겠습니다. 대표 전화번호가 있네요. 223333. 여기 입력하는欄이 여기 있네요. 사업장 전화번호가 031-222-3333. 팩스 번호도 222-3334. 031-222-3334. 그다음에 법인 종류는 내국, 외국, 외투. 외투는 외국인 투자 법인을 말합니다. 셋 중에 어느 거냐? 일반적으로 우리 이거 내국 법인이죠. 네, 특별한 얘기 없으면 기본값이 내국 법인 선택하시면 1번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아이고 어떤 어, 예, 법인 종류별 구분이 아까 중소기업이라고 했잖아요. 예, 여기 보면 중소기업이다라고 했으니까 중소기업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여부에 1번 여는 yes 동그라미라고 했어요. 중소기업이냐 아니냐 중소기업이다 여 눌러주셨고요. 설립연월일 썼고 폐업연월일은 쓰면 안 되겠죠. 아직 이제 잘 하고 있어야지 이 회사 망하지 않았어요. 2010년에 설립돼서 2010년 뭐 5일 만에 설립되고 5일 만에 개업을 해서 사업을 개시한 다음에 지금까지 2020년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직 폐업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빠뜨린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여기서. 그 다음에 빠뜨린 게, 주업종 코드하고, 그죠? 여기. 그 다음에 사업장 동 코드, 본점 동 코드,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네요. 요걸 좀 더 채워봅시다. 자, 주업종 코드 보니까, 여기 숫자가 주어졌네요. 300100이다. 여기 300, 100 쳐볼까요? 그러면 자동으로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주업종 코드는 뭔가요? 예, 뭐냐면요. 이 의정부 세무서, 꼭 의정부 세무서는 아닙니다만, 그 세무서에서 여러 업종을 하는 그 업체들에 대한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는 무슨 업을 하고 있어? 너는 무슨 업을 하고 있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나 매출 구조, 스타일이 성격이 좀 달라요. 제조업을 하는 회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하고, 비용, 매출과 비용의 구조도 다르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이런 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뭐, 만약에 1,000만 원의 매출이 나면 얼마만큼의 이익이 남는지가 어떤 업인지에 따라서 약간씩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즉, 세금을 걷는 세무서 입장에서는 어떤 업종이면 요 정도의 이익을 항상 가져오니까 경험상 그럼 세금이 얼마가 적정하겠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 코드를 부여해서 업종별로 숫자를 다 부여해서 이 데이터들을 정리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겠죠. 그래서 업종별로 어떤 업종을 코드 번호 몇 번으로 할지를 다 정해놨어요, 이미. 예, 그래서 이 코드 번호가 나중에 코드 번호만 딱 치면 이 업종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이제 잘 모여서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분류를 해놨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런 업을 하고 있으면 세무서에서 이미 부여해 놓은 업종 코드 번호는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그다음에 사업장 코드 번호도 여기 이렇게 이미 있네요. 이걸 마저 입력해 볼게요. 네, 사업장 코드 번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4115-010-400 치면 아하 이게 안 나오네. 이렇게 바로 오른쪽에 안 나올 때는 예, 요 말풍선 표시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4115-010-400 이렇게 쳐보시면 검색 결과가 없어요. 그쵸? 이게 안 나오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동이 무슨 동이냐? 요 동코드 요거를 우리가 바로 입력한 건데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이 회사가 어디에 있나 무슨 동에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아, 여기 보면 신곡동이라는 곳에 이 사업장과 본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장 동코드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여기다가 검색을 할 때 신곡동이라고 쳐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신곡동이라는 곳이 우리나라에 경기도 의정부에도 있고 전라북도 김제에도 있나 봐요. 그런데 여기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신곡동이니까 얘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선택해 주고 확인을 누르면 당연히 그 내용이 여기에 19번 요 칸에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마침 동코드를 보니까 4115-010-400 여기서 4115-010-400 맞긴 맞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엔터를 쳐볼게요. 예, 그러면 여기 입력이 잘 됐고요. 본점도 사업장과 본점 동일한 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신곡동을 쳐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예, 앞에 체크박스 하시고 엔터 누르셔도 되고요.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사업장 관할세무서, 본점 관할세무서, 지방소득세 납세지까지도 전부 다 의정부로 요 동코드가 결정 19번, 20번이 결정되니까 21에서 23번까지가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느냐? 관할세무서도 결정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주소나 사업자 번호 이런 것들이 우리 향후 재무제표를 만들거나 아니면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한 신고서를 작성할 때 이 회사의 기본 정보로서 여러 군데 다 나타나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법인 구분은 여기 보면 22로 하라고 했으니까요. 예, 22로 할게요. 숫자 22 치면 넘어가 버렸네. 예, 여기 22 주식회사 가톨릭 이런 형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기본사항 입력하는 거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추가사항 탭이 있어요. 이 추가사항 탭은 부가세 신고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신고 담당자가 누군지, 혹시 우리 회사가 영문 이름이 있다고 하면 그 영문 이름은 정확히 뭔지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 란이거든요. 예, 우리 교재에서는 요 추가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바로 여기 이 추가사항 탭에다가 입력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 6번의 홈택스 로그인 아이디 여기 입력하는 내용은 여기 있죠? 홈택스 로그인 아이디 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추가사항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예, 저는 요 기본사항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계정 과목과 그 다음에 거래처 등록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에서 뵐게요.